피터 드러커의 통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피터 드러커가 인간과 시스템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엮은 이 책은 저자가 경영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고 날카로운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어떠한 특정된 좁은 주제에 대하여 쓴 책이 아니라 저자가 생존했던 시대에 그가 보고 느꼈던 여러 분야에 걸친 상황에 대한 그의 통찰을 한데 묶어놓은 책이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의 정책 위대한 사회에 대한 저자의 견해와 세계적 불안 극복을 위하여 미국이 채택했던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 1960년대 일본의 경제 기적과 일본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일본의 경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에세이 등이 등장하고 있다. 194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일어났던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저자의 생각과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13가지 기고문들이 공통의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제는 정치 생태학이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가 단순히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 생태학에 대한 내용을 읽어야 할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 다만 이 기고문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당연히 여기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과 이를 대변하는 용어들을 이미 50여 년 전에 사용하며 그의 통찰력을 제시하였고 그가 당시에 주장한 내용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그의 통찰과 예지, 예견은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책 내용 중에 특히 흥미를 끄는 에세이 중에 하나는 미국의 헨리 포드에 대한 기고문이다. 우리는 헨리 포드를 단순히 미국의 자동차 왕,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한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 기고문을 통하여 헨리 포드가 꿈꾼 유토피아의 모습과 그것을 자동차 대량 생산을 통하여 실현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헨리 포드는 1914년에 비숙련 노동자에게 하루 $5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마치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엄청난 고임금을 지불하였고 회사 측면에서는 대량 생산에 의한 단위당 저인건비 체계를 수립했다. 이것은 초기 포드 자동차에 있어서 매우 급진적인 임금 정책이었다. 포드는 대량 생산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산업적인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미국인이 얻고자 했던 답, 즉 산업기술과 경제적 풍요를 통해 독립적이고 평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퍼슨식 사회의 실현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를 끄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일본 경제의 제도약 실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일본도 엄청난 성장의 시대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시대를 겪었고 아직도 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에 관련된 여러 에세이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해안과 식견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세계적인 석학의 통찰과 해안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에세이 형식으로 기술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 어쨌든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과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 학생, 교수, 경영자, 정치가들이 읽고 저자의 해안과 통찰력을 참고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책이다. 피터 드러커의 통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피터 드러커가 인간과 시스템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엮은 이 책은 저자가 경영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고 날카로운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어떠한 특정된 좁은 주제에 대하여 쓴 책이 아니라 저자가 생존했던 시대에 그가 보고 느꼈던 여러 분야에 걸친 상황에 대한 그의 통찰을 한데 묶어놓은 책이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의 정책 위대한 사회에 대한 저자의 견해와 세계적 불안 극복을 위하여 미국이 채택했던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 1960년대 일본의 경제 기적과 일본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일본의 경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에세이 등이 등장하고 있다. 194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일어났던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저자의 생각과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13가지 기고문들이 공통의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제는 정치 생태학이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가 단순히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 생태학에 대한 내용을 읽어야 할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 다만 이 기고문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당연히 여기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과 이를 대변하는 용어들을 이미 50여 년 전에 사용하며 그의 통찰력을 제시하였고 그가 당시에 주장한 내용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그의 통찰과 예지, 예견은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책 내용 중에 특히 흥미를 끄는 에세이 중에 하나는 미국의 헨리 포드에 대한 기고문이다. 우리는 헨리 포드를 단순히 미국의 자동차 왕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한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 기고문을 통하여 헨리 포드가 꿈꾼 유토피아의 모습과 그것을 자동차 대량 생산을 통하여 실현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헨리 포드는 1914년에 비숙련 노동자에게 하루 $5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마치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엄청난 고임금을 지불하였고 회사 측면에서는 대량 생산에 의한 단위당 저임건비 체계를 수립했다. 이것은 초기 포드 자동차에 있어서 매우 급진적인 임금 정책이었다. 포드는 대량 생산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산업적인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미국인이 얻고자 했던 답, 즉 산업기술과 경제적 풍요를 통해 독립적이고 평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퍼슨식 사회의 실현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를 끄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일본 경제의 제도약 실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일본도 엄청난 성장의 시대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시대를 겪었고 아직도 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에 관련된 여러 에세이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해안과 식견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세계적인 석학의 통찰과 해안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에세이 형식으로 기술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 어쨌든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과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 학생, 교수, 경영자, 정치가들이 읽고 저자의 해안과 통찰력을 참고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책이다. 피터 드러커의 통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피터 드러커가 인간과 시스템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엮은 이 책은 저자가 경영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고 날카로운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어떠한 특정된 좁은 주제에 대하여 쓴 책이 아니라 저자가 생존했던 시대에 그가 보고 느꼈던 여러 분야에 걸친 상황에 대한 그의 통찰을 한데 묶어놓은 책이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의 정책 위대한 사회에 대한 저자의 견해와 세계적 불안 극복을 위하여 미국이 채택했던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 1960년대 일본의 경제 기적과 일본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일본의 경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에세이 등이 등장하고 있다. 194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일어났던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저자의 생각과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13가지 기고문들이 공통의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제는 정치 생태학이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가 단순히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 생태학에 대한 내용을 읽어야 할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 다만 이 기고문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당연히 여기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과 이를 대변하는 용어들을 이미 50여 년 전에 사용하며 그의 통찰력을 제시하였고 그가 당시에 주장한 내용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그의 통찰과 예지, 예견은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책 내용 중에 특히 흥미를 끄는 에세이 중에 하나는 미국의 헨리 포드에 대한 기고문이다. 우리는 헨리 포드를 단순히 미국의 자동차 왕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한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 기고문을 통하여 헨리 포드가 꿈꾼 유토피아의 모습과 그것을 자동차 대량 생산을 통하여 실현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헨리 포드는 1914년에 비숙련 노동자에게 하루 $5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마치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엄청난 고임금을 지불하였고 회사 측면에서는 대량 생산에 의한 단위당 저임건비 체계를 수립했다. 이것은 초기 포드 자동차에 있어서 매우 급진적인 임금 정책이었다. 포드는 대량 생산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산업적인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미국인이 얻고자 했던 답, 즉 산업기술과 경제적 풍요를 통해 독립적이고 평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퍼슨식 사회의 실현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를 끄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일본 경제의 제도약 실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일본도 엄청난 성장의 시대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시대를 겪었고 아직도 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에 관련된 여러 에세이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해안과 식견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세계적인 사학의 통찰과 해안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에세이 형식으로 기술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 어쨌든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과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 학생, 교수, 경영자, 정치가들이 읽고 저자의 해안과 통찰력을 참고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책. 피터 드러커의 통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피터 드러커가 인간과 시스템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엮은 이 책은 저자가 경영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고 날카로운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어떠한 특정된 좁은 주제에 대하여 쓴 책이 아니라 저자가 생존했던 시대에 그가 보고 느꼈던 여러 분야에 걸친 상황에 대한 그의 통찰을 한데 묶어놓은 책이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의 정치 위대한 사회에 대한 저자의 견해와 세계적 불안 극복을 위하여 미국이 채택했던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비판, 1960년대 일본의 경제 기적과 일본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 일본의 경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에세이 등이 등장하고 있다. 194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일어났던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저자의 생각과 통찰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13가지 기고문들이 공통의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제는 정치 생태학이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가 단순히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 생태학에 대한 내용을 읽어야 할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 다만 이 기고문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당연히 여기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과 이를 대변하는 용어들을 이미 50여 년 전에 사용하며 그의 통찰력을 제시하였고 그가 당시에 주장한 내용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그의 통찰과 예지, 예견은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책 내용 중에 특히 흥미를 끄는 에세이 중에 하나는 미국의 헨리 포드에 대한 기고문이다. 우리는 헨리 포드를 단순히 미국의 자동차 왕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한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 기고문을 통하여 헨리 포드가 꿈꾼 유토피아의 모습과 그것을 자동차 대량 생산을 통하여 실현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헨리 포드는 1914년에 비숙련 노동자에게 하루 5달러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마치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엄청난 고임금을 지불하였고 회사 측면에서는 대량 생산에 의한 단위당 저임금비 체계를 수립했다. 이것은 초기 포드 자동차에 있어서 매우 급진적인 임금 정책이었다. 포드는 대량 생산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산업적인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미국인이 얻고자 했던 답, 즉 산업기술과 경제적 풍요를 통해 독립적이고 평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고순식 사회의 실현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를 끄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일본 경제의 제도약 실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일본도 엄청난 성장의 시대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시대를 겪었고 아직도 그친 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에 관련된 여러 에세이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해안과 식견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세계적인 사학의 통찰과 해안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을 에세이 형식으로 기술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자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 어쨌든 오늘날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과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 학생, 교수, 경영자, 정치가들이 읽고 저자의 해안과 통찰력을 참고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